너무 어린 나이에 빠른 성장은 몸과 마음을 힘들게 만든다. 최근 5, 6년 사이 성조숙증 치료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들의 키 성장과 관련이 있는 만큼 성조숙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아이 성장 시기,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 꽃잎이 예선 한의원 홍영길 원장과 함께 내 아이의 성장 장애물, 성조숙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송 톡톡TV 닥터의 백근곤입니다. 오늘 제 옆에 상큼한 얼굴이 또 새롭게 자리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캐시TV 신입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이 도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방송을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홍색 옷을 입었는데 스튜디오가 더욱더 화사해진 것 같고 앞으로의 맹활약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이 돼서 겨울방학이 또 한창이에요. 네, 벌써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활동량이 많은 여름방학과는 달리 겨울에는 아이들의 활동량이 급격히 적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따뜻한 집안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은 소아비만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소아비만이 또 성조숙증으로 이어져서 키가 덜 클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방학은 아이의 평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키 성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오늘은 겨울방학 특집으로 우리 아이 키 성장 방해 요인 성조숙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꽃잎의 예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딸아이를 둔 어머니들 사이에서 성조숙증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조숙증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조숙이라는 의미는 성적으로 일찍 성숙하는 경우죠. 사춘기가 또래 친구들의 표준 집단에 비해서 좀 일찍 오는 경우인데요.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만 9세 이전에 어떤 고환의 발달이 시작되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만 8세 이전에 유선의 발달이 이제 시작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특정한 어떤 질병으로서의 성조숙증도 있지만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빠른 사춘기나 아니면 조기 사춘기라고 하는 또래에 비해서 한 1, 2년 정도 앞당겨지는 사춘기가 그런 이제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이런 경우는 얼른 빨리 진단을 해서 조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영국의 메리 퀸스 메리대 앤드류 허스트 교수에 의하면 그 물벼룩이 섭씨 1도씨가 오를 때마다 몸무게가 2.5%가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는 개체가 미성숙하지만 빨리 생식을 하게 되는 곧 성조숙의 어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생기는 성조숙과도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성조숙증이 세계적인 이슈기도 하고 또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그 증가율이 더욱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2006년도에서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연구 자료가 발표됐는데요. 예. 2006년도에 6,400명이었던 그 환자가 2010년에는 28,000명까지 거의 4.7배 가량 급격히 이제 상승된 거를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조숙증 아직까지 그 병원에 가서 진료받지 않은 아이들을 포함하면 상당한 그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에서 전국 초중고 여학생 3,307명 그리고 어머니 2,760명을 상대로 초경 변화 연령의 변화를 이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1970년대는 평균 나이가 14.4세에서 2005년에 12.2세, 예. 급기야 2009년에는 11.98세로 상당히 그 평균 초경 연령이 앞당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사춘기가 빨리 오는 그런 현상이 그냥 전 세계적이기도 하고 우리 지금 사회에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아까 전 세계적으로 성조숙증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성조숙증이 빨리 나타나는 이유가 또 궁금해집니다. 네, 그 성조숙증의 원인이 어디 하나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도표를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성조숙증의 원인 중에 가장 1순위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가 되는 이제 우리 환경들이 많이 변했잖아요. 네. 뭐 지나친 뭐 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육 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그 부모님 간의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위탁 양육하는 경우 있죠. 엄마가 아닌 뭐 다른 곳에 위탁 양육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알러지 질환까지도 그 몸에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그 성장 호르몬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여성 호르몬 또는 남성 호르몬은 증가되는 그런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수면 장애인데요. 이 수면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전체적인 성장을 이루는 아주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을 하면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너무 늦게 자거나 아니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이 에스트로겐의 합성이 증가가 돼요. 예. 그만큼 이제 여성성 또는 뭐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큰 원인을 차지하겠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구화된 식습관에 의해서 그 과잉 열량, 특히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이 올라가면서 그로 인해서 IGF-1이라는 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자들이 상대적으로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비만한 아이에게 주입을 했을 때 실제로 성장의 효과가 더 낮춰지는 그런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만이 되면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비만은 또 뭐예요? 체지방이 늘죠. 그렇죠. 지방은 또 우리 그 콜레스테롤 성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의 어떤 원료가 또 지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비만이 좀 큰 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뒤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만과 또 관련되어 있는 트랜스 지방인데요. 트랜스 지방이 트랜스, 변환이 된 거죠. 원래는 우리가 경화유라든지 우리 마가린, 예전에 우리 간장에다가 계란에 마가린 많이 비볐잖아요. 네. 마가린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런 튀김 종류, 그리고 모든 제과 제빵에는 이런 원래 있지 않았던 기름들이 다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 지방이란 게 이 여성 호르몬 또는 남성 호르몬을 그냥 교란을 시켜줘요. 그만큼 환경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몸의 체내에 들어갔을 때는 바로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될 만큼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지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TV 시청, 그리고 뭐 게임 중독이 있겠죠. 이런 경우는 성조숙증의 기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자극, 그리고 뭐 환경 호르몬에 대한 자극을 받아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생식기관의 축이 흔들려요. 그때 이 시각적인 자극이 되면 시상하부의 그 성선 자극 호르몬의 방출 호르몬을 자극시켜서 실질적으로 남성 호르몬 또는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호환 마마보다도 더 무서운 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라고 보는데, 스마트폰으로 요즘에는 못 볼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그만큼 뭐냐면 그 성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그 시각적으로 아주 과자극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장에서는 유전적인 소인이 20%에서 25%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성조숙은 또 틀려요. 특히 이제 엄마의 경우 초경의 연령이 상당히 빨랐다든지 아니면 빨리 크고 초경을 한 다음에 안 컸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상당히 그 좀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저도 이제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은데 미숙아로 태어난 여자아이의 경우에 이 조숙으로 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만큼 유전적인 소인도 성저숙증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예. 궁금한 것이 이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네. 요즘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가면은 트랜스 지방 제로 이렇게 써 있는 게 맞는데, 제로. 예. 뭐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사실 튀기거나 이렇게 조리를 한 것들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트랜스 지방 자체를 예. 넣지는 않았겠죠. 예. 하지만 그런 음식을 만들다 보면 특히 이제 그 기름에 의해서 식용유에서 튀겨지는 경우 있죠. 기름에 튀겨지는 경우는 그 기름이 변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감자튀김, 특히 여기 나오는 감자튀김이나 이런 그 패스트푸드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치킨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군요. 이런 6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성조숙증의
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왜 성조숙증이 문제가 되고 또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성조숙이 되면 급성 성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키가 크고 등치가 크다고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이제 착각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몸의 발달이 빠른 만큼 우리 그 성장판의 뼈의 길이에 그 골단부에 성장판이 있는데 그게 예. 조기 융합을 일으켜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최종적으로 지금은 커 보이나 최종적인 그 성인의 키는 정상적인 사춘기를 거친 아이들보다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키 성장이 오히려 방해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요즘에는 문제가 되겠고, 그것보다도 또 나중에 이제 질병적으로는 그 유방암의 발생률이 한 2배 정도. 그렇군요. 그리고 조기 폐경이 될 확률이 되게 높겠죠. 오랜 기간 동안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기 폐경의 원인이 되겠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고 방황을 하겠죠. 그렇죠. 어린아이인데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인데 몸만 지금 뭐 숙녀가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위축과 우울해져 있는 그런 것 때문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성조숙증의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성조숙증의 증상은 곧 사춘기가 발현되는 징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 고환이 커져요. 한 4mm, 4cc 이상의 용적으로 커지면서 밑에 이제 착색이 되면 색이 좀 검게 변하죠. 예. 그와 함께 이제 여드름이 나면서 음모가 이제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변성기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가 이제 사춘기잖아요. 변성기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잘 먹으면서 키가 크는 그런 이제 사춘기의 증상이 나타나면 조숙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제 전몽우리가 생겨요. 그러면서 가슴이 이제 발달하면서 특이하게 이 머리가 기름이 좀 떡이진다 이런 느낌. 그리고 머리에서 냄새가 특유의 이제 그 호르몬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공통적으로 여드름이 나고 예. 되게 또 여성의 경우에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분비물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대야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좀 시작이 아니라 중간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징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증상들은 굉장히 자세히 살펴봐야 알 것 같은데, 이 바쁜 부모님들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증상을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성조숙증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그 자가진단표가 있거든요. 자가진단표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자아이의 경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만 8세 이전, 그리고 신장이 140cm 이전에 사춘기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기준이 원래는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키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체중도 중요하거든요. 31kg이 이제 평균적으로 넘어가면서 여자아이들에게는 이제 사춘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만 9세 이전에, 그리고 150cm가 되기 전에 이제 사춘기가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성조숙증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의 징후처럼 키도 작은데 가슴 멍울이 생기거나, 여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음모가 발달하고 겨드랑이 탕이 나면서 이제 냉대하라는 분비물이 좀 나타나죠. 그리고 남자애는 이제 고환이 커지거나 음경이 발달하고 음모가 나면서 이제 몽정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사춘기 발달 징후가 이제 성조숙증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징적으로 갑자기 아이가 말랐던 아이가 살이 찌면서 키가 부쩍 큰다. 예. 그리고 뭔가 모르게 좀 그 비밀이 많고 좀 성격적으로 까칠해진다. 이런 것도 이제 엄마가 느끼기에는 좀 아이가 좀 변하네 이제 느끼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치아 발육도 원래 빨랐던 아이, 그리고 안 났던 여드름이 계속 갑자기 난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이런 성조숙 또는 사춘기가 시작되었다고, 빠른 사춘기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요즘에 직장을 다니느라 또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에 다니느라
서로 만날 기회가 없는데 아빠는 또 아들과 함께 또 엄마는 딸과 함께 목욕탕 한번 가셔서 이렇게 좀 신체의 변화도 한번 확인을 하고 더욱더 정서적인 유대감을 나누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성조숙증에 대한 의학 상식을 한번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널리 알려진 상식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어린 시절에 키가 너무 커도 성조숙증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되게 기준이 불분명한데요. 어린 시절에 잘 먹고 잘 자고 예. 잘 운동하면 키가 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엄마 아빠의 유전적인 키가 작은데 아이가 평균보다 한 5에서 10cm 정도가 커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등치도 크고 살도 좀 쪄 있는 형태. 무엇보다도 이 식습관이 그냥 너무 왕성하고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습관을 가져가면서 커져 있다 그러면은 조금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한 아이의 경우는 소화 비만이 그 성조숙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무조건 키가 크다고 성조숙증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군요. 이제 좀 그럴 만한 사항들이 몇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성장에는 또 단백질 위주의 식사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콩과 또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콩, 두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이 혹시 빨리 올 수 있나요? 콩과 두유에 들어있는 이제 그 이소플라본, 지난번 성장에 대한 우리 강의를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소플라본이라는 게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죠. 이제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좀 그 성조숙증을 으로부터 좀 이제 이 콩이나 된장, 두유를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실은 두유의 경우에는 그 유전자 변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이 콩에 되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갱년기의 경우에는 그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죠. 그때는 오히려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막 왕성하게 분비될 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될 요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 적정량을 맞춰주면서 컨트롤을 해주거든요. 그만큼 그 이소플라본에 의해서 성조숙증이 유발된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한 20알 정도 먹는 거 가지고 예. 유발이 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콩 20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적정량을 먹으면 네, 초콩에 대한 거 뭐 아니면 뭐 서리태, 서목태를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음식들로는 좀 부족을 해서 부모님들이 영양제를 또 많이 챙겨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영양제를 과용하면 초경이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 말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영양제에 어떤 것들이 함유가 더 첨가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 특히 뭐 칼슘이면 칼슘, 뭐 마그네슘, 아니면 비타민. 당연히 우리 그 필수 우리 무기질과 그리고 칼슘은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단백질과 함께요. 주 원료인 예. 단백질과 함께. 근데 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도 이제 본 그 아이가 칼슘을 먹는데 그냥 맛없는 칼슘을 못 씹어 먹어서 코코아가 함유가 되어 있는 이제 그 성장 보조제를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 칼슘과 초유 성분 말고도 한 20가지가 더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성장 보조제에 의해서 비만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제가 특정 업체를 지정하지 않지만 홍삼과 관련되어 있는 예. 거를 이제 꾸준히 복용한 아이들에게서 이 조숙이 오는 경우가 정말 역학적으로 제가 이제 살펴봤을 때 정말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식품 첨가물 또는 그런 첨가제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좀 복용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제가 키가 안 큰다고 사골, 곰탕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끓여주셨거든요. 이런 것들도 혹시 성조숙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좀 살이 안 찌셔가지고 아마 어머님이 네, 그것도 하나의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 보신이라고 그러죠. 몸을 좀 보한다. 옛날에 우리 시대가 지금 변하기 전에 못 먹고 못 살았던 그 우리 조상님들의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시대에서는 사골이라든지 특히 게라든지 아니면 흑염소라든지 그런 장어, 것들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장어 등등이 상당히 이제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남성성을 올려주고 여성성을 올려주는 그런 그게 이제 보신의 개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처럼 과잉 열량의 시대에서는 과해서 문제가 되는데 아, 예, 특히나 이제 사골 같은 경우는 뭐 칼슘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고 뭐 골, 뼈 형성 인자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거든요. 제가 아까 홍삼 그 식품을 얘기를 했지만 사골을 꾸준히 먹었던 아이에게서도 특히 여자아이들에게서도 여성 호르몬이 빨리 증가가 돼 있는 경우를 봅니다. 예. 그래서 사골은 정말 한 번씩 엄마의 정성과 그죠? 그런 어떤 사랑으로는 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장복한다고 해서 키가 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먹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들이 성장기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또 스마트폰이 발달을 하면서 더욱더 이것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 음란물에 대해서 이 음란물도 좀 성조숙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미칩니다. 그렇군요. 네. 비단 그 음란물이 아니어도 우리 스마트폰에서 비치는 한 200만 화소 이상의 그 광 자극이 아까 시상하부를 상당히 그 자극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하물며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예. 더더욱 호르몬의 이 분비되고 그리고 자극을 하게 되겠죠. 왕성하겠네요. 네네. 예. 그런 부분도 뭐냐면 우리 이제 드라마도 예전과는 좀 달리 좀 이렇게 좀 자유스러워졌고 그렇죠. 네. 특히나 뭐 쇼 프로그램이라든지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성이 빨리 되고 남성이 빨리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또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조숙증 하면 또 초경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초경을 빨리 하면 할수록 성조숙증이 빨리 온다. 그러니까 키가 점점 크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초경을 하면 키가 전혀 크지 않지는 않습니다. 예. 평균 뭐 5에서 7cm 정도, 그러니까 많이 커도 10cm 이상 크는 경우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거든요. 크긴 큽니다. 하지만 사춘기, 초경하기 전에 사춘기가 시작돼서 급성 뭐 한 20cm 정도 클 수 있는 그 시기와는 또 다른 차이를 보이죠. 그만큼 이제 소녀에서 여성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그 초경이라는 게 아주 급격한 변화잖아요. 특히 거의 뭐 절정에 가깝죠. 여자가 되어가기 위한 클라이막스에 가깝기 때문에 그 초경한 이후에는 감속 성장이라고 해서 한 1년에 첫 해는 한 3, 4cm 정도 크고 그 이후에는 한 2, 3cm 정도 자라는 그런 감속 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경을 하더라도 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전혀 성장을 포기하거나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성조숙증이란 뭐고 또 그에 따른 증상을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적절한 치료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성조숙증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성조숙증은 한방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경우는 너무 이른 나이에 여성 호르몬 또는 남성 호르몬이 이제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포커스를 왜 여자아이에 맞추냐면 성조숙증이 거의 2% 이상이 여자아이에게서 거의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른 나이에 이제 그 성 호르몬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아이가 그 정상 발달의 어떤 그 상황을 걸어갈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에서 좀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예. 기질적으로, 특히 뇌의 뭐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부신의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내 몸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좀 효과가 미비하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 말씀드렸던 그 어떤 성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가 돼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 그런 경우들을 너무 일찍 분비되는 거를 이제 분비량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완만하게 증가를 시키면서 키를 성장해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키가 안 크면 또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초경을 지원시키는 의미는 키를 키워서 그만큼을 확보시키자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방으로는 어떤 조경 성장탕이라고 해서 초경을 지연시키고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완만하게 증가를 시키면서 시간을 벌어서 키를 또 바로 그 시기에 키를 성장하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병행을 하게 되죠. 그 약이 이제 그 율무나 아니면 이제 그 지모 항백이라는 열을 꺼트려주는 약, 그리고 인진수기 주로 이제 약이 사용되게 됩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위적으로 어떤 성장을 좀 더 늦춘다거나 성장을 약간 방해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걱정도 좀 들 것 네. 같아요. 네, 일정 부분은 뭐 높아진 여성 호르몬을 낮춰준다는 데에서는 좀 인위적일 수 있지만 예. 일단은 그런 방법론 자체가 저희가 천연 한약재를 가지고만 만들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도 안전하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성조숙증은 또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생활 속에서 성조숙증을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원인의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적정 체중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사춘기가 시작될 즈음인 이제 여자아이의 31kg 그리고 남자아이의 40kg을 관리를 하면서 급격히 증가되는 걸 막아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이 많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특히 이제 트랜스 지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피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보신지제, 그 보양식품, 그리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마찬가지로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조숙에 조짐이 있다 그러면 각종 영양제를 좀 오히려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TV와 스마트폰 등의 어떤 시각적인 자극을 줄이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 또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생활 속의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원장님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예전에는 이제 초경을 하게 되면 초경 파티를 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른 나이에 아직 미성숙한 그 몸에서 하다 보니 요즘에는 이제 눈물의 파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눈물의 파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어떤 그 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콜레스테롤이나 튀긴 음식들을 좀 덜 드시고 그리고 아이에게 꾸준한 운동을 좀 시키시고 무엇보다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좀 스트레스 없게끔 그리고 일찍 수면 잠자리에 들게끔 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예.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꽃잎위에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 모시고 유익한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 꽃을 피울 때, 열매를 맺을 때, 이 모든 자연도 그때에 맞게 성장하고 또 번성합니다. 조급하다고 때를 거스르면 꼭 탈이 나는 법이죠. 우리 아이들이 성장 단계에 맞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톡톡TV 닥터 여기까지입니다. 네, 톡톡TV 닥터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